우리는 매일 물을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고 주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물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단 하수관을 따라 처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엔 정화가 되는데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린 폐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물 관리인데요. 깨끗한 수자원은 국가 경쟁력과도 이어집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자원인 물, 뛰어난 기술로 깨끗한 물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 수처리 솔루션 전문업체 수장 이건호 대표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에게 물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생활 속에서 산업, 축산의 발전과 함께 오염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건호 대표입니다. 경기도 구리에 자리 잡은 그의 사무실을 먼저 찾았는데요. 그리고 또 MCS별이 들어간 특허권이 있잖아. 특허명이 있잖아.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물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건호 대표. 특허 말씀하시는 거예요? MCS별 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명실상부 글로벌 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로 수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친환경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처리를 하는데요. 미생물 슬러지를 저희가 키워서 그 슬러지가 먹이로서 물속의 유기물들을 먹고 자라며, 그리고 나중에 슬러지는 별도로 빼서 버리고 깨끗한 상등수는 처리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하수나 폐수 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약 17곳에서 저희 그 핵심 공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캐나다나 유럽, 남미를 비롯한 38곳의 나라에서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ESG가 부각되면서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호 대표는 그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비용과 면적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있는데요. 하수와 폐수 처리장의 건설에 필요한 공정 설계부터 특허 공법 기자재의 납품, 설치와 시운전 등 수처리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이런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예, 저는 그 대학에서 환경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은사님이 폐수처리, 상하수동화, 그리고 수질 설계 이런 쪽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좌우지간 그분 그 과목을 하도 좋아해서 올 A+를 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수처리를 지금까지 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공학으로 천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전공부터 시작해 수처리 분야 한 길만 쭉 걸어온 이건호 대표. 그의 뚝심 있는 연구가 집약된 곳 중 하나, 경기도 평택의 한 폐수처리장을 찾았습니다. 사용한 물을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네, 이곳은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입니다. 이곳에 저희 환경신기술이 들어가 있고 오늘 수질 점검차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폐수처리장 증설 문제입니다. 그 걱정을 이건호 대표의 기술로 해결한 건데요. 덕분에 처리 용량을 하루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놓칠 순 없겠죠? 수질을 확인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그 환경신기술의 두 번째 항목이 미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기를 주입해서 우리가 그 산소를 조달하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는 20%의 산소 외에 80%라고 하는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치 않는 질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슬러지 특성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즉 슬러지는 나중에 최종 침전지에서 잘 가라앉아야 되는데 질소가 많이 포기가 되면 이 슬러지가 굉장히 가벼워져서 붕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슬러지가 상당히 잘 가라앉는 특성으로 변하고 우리가 전반적인 수질 특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치를 통해서 질소를 많이 탈기시키게 되는데 그 탈기가 잘 일어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그 수질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질소를 많이 없애 수질 정화가 잘 되고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을 붓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수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제가 이제 지금 그 가장 상태가 좋은 그런 친강성 특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호기조에서 이 슬러지를 떠서 이 슬러지가 얼마큼 잘 가라앉았는지 그 친강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가장 많이 내려와 있죠. 즉 친강성이 그만큼 양호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양호하면 나중에 그 배출되는 수질도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래쪽 어두운 색이 슬러지입니다. 워낙 큰 차이라 비전문가 눈에도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물론 전문 기관에서 효과도 입증받았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수질보건센터를 향했는데요.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핵심 시설인 중앙제어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물은 하수관을 따라 처리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자연이 아닌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걸 막기 위함이죠. 호기방송 지금 오염된 물은 친환경, 생물학적 정화를 거치는데요. 이건호 대표의 기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가까이서 살펴봤는데요. 하수 처리는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그중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제거하는 2차 처리 과정에 이건호 대표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죠. 화학약품 없이 미생물과 공기압을 이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나요? 예, 여기에는 저희가 자랑하는 연속 흐름의 CSBR이라는 생물 반응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CSBR이요? 네. 그게 뭔가요? CSBR은 2개의 반응 침전조를 가지고 한쪽에선 반응하면서 한쪽에서는 침전해서 물을 따라 버리고 거꾸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한쪽이 반응을 하면 한쪽은 다시 정지를 시켜서 물을 따라 버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성된 그러한 연속 흐름의 반응조를 얘기합니다. 공기 송풍기의 압력을 이용해 따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화가 가능한데요. 공기를 차단시키면 물이 빠지고 공기를 주입하면 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장률과 에너지 문제까지 생각한 거죠.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슬러지 상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색깔도 완전히 흑 색깔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듯 보입니다. 기술이 도입되고 나서 네. 좀 어떠셨나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 보통 하수 처리장에서 총 질소나 총인을 처리하는데 많이 이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총인 총 질소 그 처리하는데 효율이 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는 넓어도 큰 복잡한 설비가 없어서 장구장이 없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운영하는데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덕분에 이건호 대표의 기술은 사용처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친환경적 수처리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모토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글로벌한 트렌드를 열심히 쫓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열심히 자기가 그 기술 서적이라든가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설계라든가 엔지니어링 관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굉장히 높게 보되 실전에 임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꼼꼼히 과학으로 물을 지키는 이건호 대표. 이번엔 국제물협회가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선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물재생센터를 찾았습니다. 제가 여기 지하 하수 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제 눈에는 공원밖에 안 보여요.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파리도 날리고 굉장히 냄새가 심한 혐오 시설이었었는데 이게 지하화로 2017년 이후로 지하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저도 구경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수 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가까이 산다면 괴롭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지하화한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려면 출입상 헬멧을 쓰셔야 됩니다. 비장하게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탑끈을 조여주시고 네. 같이 들어가실까요? 내부가 궁금한데요. 혐오 시설은 보이지 않게 지하로 숨기고 보이는 지상엔 물재생 체험관과 공원, 둘레길, 수영장 등을 만든 거죠. 대표님, 제가 이런 지하 공간은 처음 와봤는데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곳은 2017년에 기존의 처리장을 지하로 만든 안양 박달하수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모든 설비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이 이제 수처리 시설이고 여기 2번이 하수 슬러지 찌꺼기 처리 시설입니다. 그리고 3번이 이 찌꺼기를 태워서 발전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4번은 이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4가지 시설로 안양 생물공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2년 가동을 시작한 이곳은 안양, 광명시 등에서 나오는 하루 25톤 분량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악취 호소에 이렇게 옮긴 겁니다. 무산소, 혐기, 그리고 호기조가 있어요. 호기조에서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미생물이 잘 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무산소 혐기라고 하는 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 이거는 산소가 있으면 미생물이 죽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는 미생물을 굶겨요. 굶기면 또 다른 그런 작용이 나타나서 미생물이 음식물이라든가 유기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건호 대표는 수처리 플랜트의 핵심 기술인 친환경 생물학적 처리 공법의 설계부터 시작해 핵심 기기의 납품, 시운전까지 청정 수질 성능을 보증하는데요. 지하화에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부터 더 이상은 이제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처럼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처리장을 지하화함으로 해서 상부를 다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휴식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처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로 들어오면 일단 온도의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생물학적 처리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데 가장 중요한 건 냄새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럼 외부 공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순환시키고 안에 더러운 냄새나는 공기들은 별도로 빼서 포집해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동선이라든가 사람들의 동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끊임없이 수선도 되고 운영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시설로 되게 됩니다. 제한된 규모 안에서 더 많은 양의 물을 정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과연 처리 후 물 상태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천수 1급 수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별도로 소독을 하고 그러면 거의 뭐 공업용수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 상태는 전혀 소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적당하게 유기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양염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이온
독성들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 상당히 좋아하는 상태가 됩니다. 구조물 변경 없이도 약 2배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재이용이 가능한 수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차용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시킵니다. 물을 파는 거죠. 또는 친환경 생물학을 활용한 마법인데요. 이런 고난이도 수처리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신기술을 개발하고 처음 적용한 프로젝트가 그 K시의 그 비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 기능성 담채를 집어넣으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저희가 실수를 해서 이 담채가 그냥 쓸려서 하천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불과 한 톤수로는 약 한 3톤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3톤이 쫙 물속에 흩어지면 이게 마치 눈처럼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병마개가 약 3톤이 강물에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그 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올라오면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하고 하는데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도 그런 그 과정을 다 지켜봐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실수에도 인정을 하셨던 그 시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등을 아우르는 처리구역인데요. 유입 하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높은 처리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럴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이건호 대표죠. 네, 이곳은 신도시 지역에 저희 공법이 들어가 있는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수량도 많이 늘어나고 오염 부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저희가 가진 환경 신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한 그런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장마가 많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유량도 많이 늘어나고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우리 운영팀들하고 같이 한번 그 상황도 점검할 겸 그렇게 한번 왔습니다. 저희가 개선한 이후로 오늘 보니까 수질 상태가 엄청 좋네요. 아, 예. 지금 요새 이제 우산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부산 슬러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상류수를 전단으로 앞으로 미리 빼고 조그만 스컴이 발생되더라도 미리 노즐로 인해서 파쇄되면서 맑은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좀 물이 좀 맑아졌습니다.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만 처리장의 면적을 넓히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곳이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늘어나고 오염 부하가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유량은 약 한 15% 그리고 오염 부하는 지금 한 18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장의 배출 특성이 많이 법적인 수준에 미달돼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저희가 이번에 받은 환경신기술 특허로 해서 이곳에 기능성 담채를 이용해서 MCSBR이라는 공법으로 저희가 변환을 하게 되었죠. 미생물 부착 특성을 높인 담채와 슬러지 침전성을 높여주는 탈기 시스템으로 처리 용량을 30% 이상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장미라 부르는 부활초, 트레알로스를 이용해 순환 가능한 기능성 미생물집을 주입했는데요. 가라앉히면 쭉 맨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이런 찌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슬러지 볼륨은 어떻게 돼요? SVI가? 중간이나 덕분에 기존 처리장의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얘들이 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뜨게 되고. 이 하수 처리장에 이건호 대표의 기술이 투입되고 나서 네네. 효과가 있을까요? 네, 19년도서부터 이제 1200톤 증설이 들어가면서요. 20년도서부터 담채를 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켜봤지만은 담채가 투입되고 그 이후에 미생물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8개월의 시설 보완을 거쳐
지금의 안정적인 수질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오염 농도가 늘어났지만 구조물 증강 없이 기기 보강만으로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돼 만족도가 좋습니다.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대형 처리장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이건호 대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걸 여기다가 다 붙인 거죠. 시행착오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실 건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여기 와서 요것만 부딪히니까 빠져나가질 못한 거야. 요거를 여기다 설치하면 한 6개나 같이 이게. 지금 어떤 회의 하고 계셨어요? 네,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해외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만 전담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뒀는데요. 덕분에 세계 최대 물사업 시장 인도도 진출. 뭄바이 하수 처리장 공법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Transfer this information to the design team, and then the design team they prepare. How about the reactions from the other country? Normally the reaction is very positive because Korean technology is well seen abroad. Korea is known for having a very state-of-the-art technology in wastewater treatment. In Indian market, for example, right now we're having projects and our technology is very efficient, but due to Indian market having lower standard qualities, normally they always ask us to reduce costs of equipment and materials. So that's one of the main drawbacks we can see from clients in India market. 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물의 행복 지수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물 기업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술 개발도 참 힘들어서 많이 했고 실적도 많이 쌓았고 해외에서도 저희 회사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10대 물기업에 드는 기업이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사업적인 측면에 관여하면서 세계적인 10대 물기업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제 마지막 남은 그런 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그 해왔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은 경기를 타지 않고 불황 요인이 없는 안정적인 산업입니다. 2030년까지 17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전망하는데요. 바로 그 산업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오염된 물을 복원하며 더 나은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해 애를 쓰는 이건호 대표. 그가 펼쳐낼 더 맑은 물, 그리고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